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사용이 되는 템플릿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일반 응용을 개발할 때 템플릿을 이용한 범용 함수를 만들거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에 있는 대부분의 함수와 클래스들은 범용 클래스거나 범용 함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템플릿 관련된 문법과 기능을 충분히 알아야지만 이들 라이브러리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챕터도 지난 챕터만큼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범용 프로그래밍. 범용 프로그래밍은 두 종류예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일 수 있고,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범용 함수는 하나의 함수가 다양한 타입의 인재를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void 수업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 수업 함수는 정수, 변수 두 개를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수업 함수들을 우리가 더블에 대해서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타입 등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temp 이코르 A, A 이코르 B, B 이코르 temp 모두 같습니다. 즉 알고리즘이 같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중정의 하는 것보다 범용 함수로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oid 수업 t a t b 이런 형태로, 물론 위에 이제 템플릿, 타입 네임, t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수업 함수를 만들어서 모든 종류의 타입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범용 함수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자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그렇고요. 이 경우는 모든 종류를 좀 다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범용 함수들은 모든 종류의 인자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void sort라는 게 있다. 그래서 t 포인터 리스트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sort를 하려 그러면,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이 연산자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런 타입들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함수는 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요 함수가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처리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는 목적이 모든 종류의 인자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반면에 범용 클래스는 유지하는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썼던 벡터 같은 경우에요. 벡터는 정수를 유지할 수도 있고, 더블을 유지할 수도 있고, 스튜던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강아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는 모든 종류의 타입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범용 함수는 모든 종류의 인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의 기능이 필요로 한 인자들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범용 클래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종류의 타입들을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유지할 수 있게끔, 이 클래스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 이렇게 범용 함수를 만들거나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상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활용하는 범용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즉, 템플릿 쓰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상속으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상위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함수는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 다양성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 이미 아시겠지만 멤버 변수는 포인트 타입을 사용해야 되고요. 왜 포인트 타입을 사용하느냐? 참조 타입은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타입을 쓰고요. 범용 함수는 상위 타입의 참조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 안에서 호출하는 메소드들이 가상함수여야 된다. 레이트 바인딩 돼야 됩니다. 자, 방금 한 얘기들이 예제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같은 거, 이것도 범용 함수로 정의하기 딱 적절한 거죠. 수업도 그렇고요. 소트도. 그런데 3번은 범용 함수로 만들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얘3은 내부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함수를 재정해야 하지만 얘1과 얘2는 내부 알고리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템플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동일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부 알고리즘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트가 들어오든 더블이 들어오든 어떤 종류의 배열이 들어오든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를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중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 함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이나 벡터 같은 범용 자료를 정의해야 할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 문자열 저장하기 위한 스택을 각각 정의하는 것은 번거롭죠.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수 벡터, 더블 벡터 이걸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 경우 이런 범용 자료 구조들은 저장된 자료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연산의 알고리즘이 동일합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push, pop, top 이라는 연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산들이 저장된 타입과 독립적이죠. 무관하게
무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 타입이 다르더라도 알고리즘은 코드는 같은 코드로 처리할 수 있어야 범용 함수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스택 같은 경우에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F, G, H가 있다. 세 개의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메소드가 여기에 어떤 타입을 쓰든지 간에 모두 코드가 같아야지만 이 클래스는 범용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를 다른 말로 파라미터화된 매개 변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범용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화된 타입이다. 바꿀 수 있는 거죠. 파라미터니까 바꿀 수 있는 타입이다. 실제 타입을 제시해야 된다. 템플릿은 지난 함수를 설명하는 장에서 범용 함수를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문법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그때 설명 안 드렸으니까 같이 해서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들을 좀 차례차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으면 템플릿 키워드를 그 함수나 클래스 앞에 사용해서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때 타입 네임 또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 키워드만 쓸 수 있었고요. C+11이 되면서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얘보다는 얘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입 네임. 그래서 이렇게 범용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앞에다가 템플릿 키워드하고 꺽쇠하고 타입 네임 해서 타입 매개 변수들을 여기서 사용되는 타입 매개 변수들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꼭 하나의 필요 없고 여러 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정의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정의할 때는 각각 앞에다가 타입 네임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매개 변수 정의할 때 타입 네임, 그러니까 타입 매개 변수 말고 일반 매개 변수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 물론 여기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C++에서는 스트럭처와 클래스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가 퍼블릭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가 프라이빗입니다. 그런데 보통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요런 식으로 요 t를 멤버 변수 또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또는 그 메소드의 지역 변수의 타입, 반환 타입으로도 다 이 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매개 변수 이름으로 t를 많이 사용하는데 꼭 t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u, v, 요즘은 뭐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한 문자만 꼭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타입에서 요 t자를 갖고 와서 초기에 t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도 t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정의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사용할 때, 즉 함수를 범용 함수 호출하거나 클래스의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int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용 함수에서는 예전부터 요거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tvar이면 여기 어떤 값이 전달될 거고 이 값 여기에 전달되는 그 표현식을 분석하게 되면 요 t를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타입 인자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면 시스템에서 유추해 줍니다. 그런데 범용 클래스는 이게 안 됐어요.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됐었는데 C+17부터는 객체를 생성할 때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빈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유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빈 것을 뭐하러 쓰냐? 이거는 이 자체가 범용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을 알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그런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f라는 일반 메소드도 있고 f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 것을 사용해서 일반 함수와 범용 함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용 클래스의 경우에는 요 생성자에 전달되는 초기값을 이용해서 그 타입 인자를 유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생략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17부터는 생략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가능하진 않지만 생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범용 클래스이고 그런 형태의 객체 생성이면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 기본 인자를 사용할 수 있었죠. 템플릿도 타입 매개변수 목록을 여기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본 인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qual int 하면은 빈 걸 쓰면은 뭐 이런 건 이제 17부터는 이것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타입 인자를 int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t1 있고 t2인데 t2는 equal t1이라 해놨습니다. 따라서 int만 여기다 쓰면 요거는 t1도 int, t2도 int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둘 다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도 기본 인자를 쓸 수 있고요. 기본 인자에는 타입 인자, 실제 타입 인자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 매개 변수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와 함께 일반 매개 변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t는 타입 매개 변수이고 c가 있어요. 이 c는 int 일반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st int o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개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계열은 되는데요. 부동소수 계열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유는 정확히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타입들을 일반 매개 변수로 템플릿을 정의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 매개 변수 선언할 때 오토도 17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문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제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클래스 예예요. 페어라고 두 개를 쌍으로 유지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기본 타입 인자를 사용해 가지고 T1과 T2를 같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타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성자 그리고 이런 메소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세터 게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들을 정의할 때 참조 타입, 컨스트 참조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스트 참조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할 때도 컨스트 참조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페어가 int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참조로 전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페어는 그냥 int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조로 굳이. 그런데 이 타입 인자는 여기에 타입 인자에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이처럼 좀 더 무거운 클래스 타입이나 구조체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템플릿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들 때 이 t를 쓰는 매개 변수들은 참조 방식의 전달을 사용해서 원시 타입이 아니라 구조체 타입이나 클래스 타입이 사용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들 때에 우리가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 타입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거는 현재는 이렇게 원시 타입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맥스 좀 더 무거운 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범용 함수를 정의할 때도 이렇게 참조 방식으로 원시 타입이나 복합 타입이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강건수 측면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타입 T에 대해서는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실행 시간에 검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컴파일 시간에 이거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컴파일 시간에 이걸 검사할 수 있냐 하면 C++에서는 템플릿 클래스 범용 함수들, 범용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용된 클래스 호출들을 보고 이렇게 사용되면 정수 버전
더블 버전을 다 만들어요. 근데 이걸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T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강아지가 왔어요. 근데 강아지에는 여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정의한 요 함수는 문법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만드는 과정에서 문법 오류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실행 시간 오류가 아니라 이 문제는 컴파일 시간에 문법 오류로 체크가 된다. 그리고 범용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타입 검사까지 가능하다. 왜? 이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이 호출들을 또 비교해 보기 때문에 이제 이 타입 검사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템플릿 클래스의 특징.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주석과 큰 차이가 없다. 컴파일러는 실제 주석과 마찬가지로 무시합니다. 즉, 범용 함수는 호출이 없으면 무시가 될 거고요. 범용 클래스는 그것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으면 무시됩니다. 타입 인자를 주어 템플릿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면 컴파일러는 그것이 필요한 클래스를 해당 인자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인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그만큼 생성되는 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 문제를 템플릿 블로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그 정도 코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바 같은 언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템플릿에 대해 사용된 타입 인자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코드만 생성해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또 배우시면 왜 자바에서는 하나의 코드만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C++에서는 이게 안 되고 템플릿 블로팅이라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16에 있는 스페셜라이제이션 기법, 이게 좀 어려운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특정 타입 인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구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는 T가 뭐가 되든지 다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T가 다 괜찮은데 특정 타입에 대해서는 좀 바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과 별도로 그 용도로만 별도 하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템플릿 클래스는 헤더 파일을 정의할 수 있고 클래스 내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별도 CPP 파일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컴파일 시간에 이 코드들을 다 컴파일러가 만들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대로 다른 일반 클래스처럼 만들어지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컴파일러가 주어진 타입 인자에 대한 실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저는 정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모두 정의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헤더 파일에 이 템플릿과 관련된 모든 정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별도 파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 차라리 정의까지 다 만들어 놔야 컴파일러가 이걸 이용해서 호출된 것들, 생성된 것들을 보고 필요한 클래스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